지은 지 1년도 안 된 새 아파트에서 혹파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입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고급 아파트에서도 똑같이 혹파리가 들끓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설치한 빌트인 가구를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입주가 시작된 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기온이 오르기 시작한 이달부터 집안 곳곳에 티끌만한 벌레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7시인데 애들 자는 시간이 9시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12시 넘을 때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포충기 기계를 사놨거든요. 환풍기 위에다 설치해놨는데 거의 한 수백 마리가 잡혀있다. 잡아도 사라지지 않는 벌레의 정체는 혹파리였습니다. 나무에 살면서 곰팡이와 버섯 등 균을 먹고 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5, 6월에 알을 깨고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요건 이제 탈피한 것들. 요 구멍에서만 사실상 한 4, 50마리 정도 지금 탈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원을 넣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훈증식 살충제뿐이었습니다. 결국 입주민이 사비를 들여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 현미경으로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이렇게 시공사가 설치한 가구 곳곳에서 혹파리 유충과 탈피한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피해 가구만 150여 세대. 빌트인 외에 입주자가 따로 산 가구에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 자재를 의심합니다. 나온 쪽만 코너마다 혹파리 사체나 유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희가 따로 넣은 가구들은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의심이 됩니다.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으로 지난해 부산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같은 브랜드 고급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제 곰팡이 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 먹이 자체가 이제 곰팡이고요. 그 곰팡이를 찾다가 이 친구들이 당연히 가구 안쪽에서 이제 서식을 하고 벌레 발생은 하자가 아니라던 시공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발견된 벌레가 혹파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피해 세대와 협의해 방역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같은 브랜드 아파트 3곳을 포함해 4곳 등 전국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접점을 못 찾고 있지만 내년도 부울경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부울경 6개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만 150명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부결시킨 부산대. 첫 부결 이후 2주 만에 최재원 신임 총장 임기 시작 나흘 만에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에 속히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국립대학의 책무이자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의 부결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무회의 재심의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경상국립대도 학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대가 있는 부울경 소재의 6개 대학 모두가 관련 학칙 개정을 마친 겁니다. 학칙이 개정되더라도 저희들은 아직 전국 의과대 학생들 13,000명에 의한 고등법원 판결을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지만 의대 증원의 또 다른 당사자인 수험생 입장을 감안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울경 의대 모집 정원은 기존보다 252명이 늘어난 711명입니다. 그 가운데 각 대학은 정원의 50에서 70% 수준으로 지역 인재를 뽑습니다. 부울경 지역 인재 모집 인원만 450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존 의대 정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간 입시 정원 변동 가능성에 불안해하던 수험생들은 이제야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제 모집 정원이 정해진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전년도 성적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분석이 이제 입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가능해질 거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내로 내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심의 승인합니다. 이후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입시 모집 요강을 공고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국제금융도시를 꿈꾸는 부산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곳도 거의 없다시피 해 국제금융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야마구치 은행입니다. 지난 1986년 부산에 진출했지만 최근 영업 활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금융위원회에 폐점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지점을 부산에 두고 있었는데 38년 만에 철수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금융기관 철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1년 필리핀 메트로은행이 철수했고 비슷한 시기 중국 칭따오 공상센터 한국 대표처가 서울로 통합되면서 역시 부산에서 철수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3년 BIFC에 유치했던 5개 국제금융기관도 실제 상주하고 활동하는 곳은 현재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업 지점 축소 역량 등 복합적인 원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면 틀림없습니다. 이제 온라인 때문에 줄어든 건 맞는데, 다만 우리 부산 입장에서는 이제 공상은행 하나 빼고 나서 이제 부산에 이제 지점이 하나도 없는.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부산시의 정책이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만큼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에 부산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라든지 그런 상공회의소, 나아가서는 금융 중심지 추진 기구가 공동의 노력으로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외국계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고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던 부산시. 큰 소리와는 딴판으로 정작 내세울 만한 글로벌 금융기관 하나 없고 있는 곳마저 떠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N의 윤혜림입니다. 다음 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임시청사 내부가 미리 공개됐습니다.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됐는데요. 이태훈 기자가 우주항공청 청사를 다녀왔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로 사용될 아론 비행 선박 건물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직원 100명 정도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0여 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임시청사 건물 9개 층 가운데 8개 층이 우주항공청 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임시청사 계약 기간은 오는 2026년 4월까지입니다. 정부가 본청사 부지를 물색 중인 가운데 본청사 이주까지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립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제법 몇 년을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내외 그 정도는 아마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이주 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천시도 이와 별도로 이주 정착금과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 분야 기간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사천공항 활주로 연장과 서울 사천 철도 노선 연결 등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비롯해 진주혁신도시와 임시청사를 오가는 수요응답형 버스 DRT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이달부터 K패스가 도입되면서 지역의 동백패스 이용자들은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떤 교통카드가 더 유리한지 따져봤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정부가 시행한 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 하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45,000원 환급받고 동백점 가맹 매장도 많아서 쓸 수 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K패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K패스를 15차례 이상 60차례 이하 이용하면 20%를 돌려받고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해줍니다. 반면 동백패스는 부산 대중교통을 월 45,000원 이상 이용하면 최대 45,000원까지 환급해줍니다. 만약 한 달에 5만 원을 교통비로 낸다고 하면 K패스는 20%인 만 원을 돌려받고 동백패스는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6만 원을 교통비로 쓸 경우 K패스는 12,000원을 돌려받지만 동백패스는 1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이 아닌 청년일 경우엔 30%가 적립되는 K패스가 이익입니다. 대략 57,000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동백패스가, 이하면 K패스가 유리합니다. 동백패스 이용자는 지난해 8월 14만 명에서 지난달 4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누적 환급액도 358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K패스 부산 가입자는 이달 2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K패스도 정부와 국시비 5대5 사업이라 시비 29억 원이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중복 지원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K패스와 동백패스 같은 경우는 각각 시에 대한 지자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의 규모도 큰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K패스와 연계한 K동백패스만 구축되면 더 유리한 쪽으로 환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올 하반기부터는 청소년도 동백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밀양시가 농촌 체험과 요가, 스포츠, 반려견 놀이터 등을 갖춘 테마파크를 개장했습니다. 단순 방문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 메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연 경관이 수려한 밀양 강변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자리 잡았습니다. 관광도시를 꿈꾸는 밀양시가 공을 들인 체류형 복합 휴양지입니다. 반려견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용 수영장은 입소문을 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려동물 지원시설입니다. 강아지들 키운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런 데는 처음이거든요. 수영장도 그렇고 이제 밖에서 이제 저희들이 와가지고 하루 정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 그게 좋아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과 영남 알프스의 비경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네이처 에코리움 센터도 들어섰습니다. 인도 전통 요가와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요가타운은 특히 가족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설에서 요가 프로그램과 스파 등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서 주는 이색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장 공간이 예쁘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와 공간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밀양을 찾은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착공 4년 만에 개장한 선샤인 테마파크의 이달 초 개장 행사 기간 동안에만 2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관광객이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였지만 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밀양시가 체류형 여행 트렌드에 맞춰 머무는 관광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검찰이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8살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가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범행을 장기간 철저히 계획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멧돼지 포획 부정수급이 벌어졌다는 KNN 보도 이후 환경부가 멧돼지 포상급 지급 지침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기존의 사진과 확인 표지 이외에 혈액 시료도 제출해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의 GPS를 이용한 앱을 만들어 수렵인의 이동 경로, 포획 일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천시 의회가 조교일 진주시장의 사천 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사천시 의회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제안하고 우주항공청 본 청사 위치를 언급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통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일과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과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늘 부산노동청에서 중소조선사 사업주 1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사업주에게 현장 위험 요인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내일부터는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보건 교육이 진행됩니다.
부산시가 이탈리아 제노바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부산시가 이탈리아 도시와 처음으로 맺은 우호협력 협정으로 양국 최대 항만 도시인 두 도시는 조선과 제조업, 문화, 관광 등 공통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원 상공회의소가 창원 중소기업 245곳을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장 생산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 생산직인 기술기능직과 단순 생산직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각각 49.8%와 38.4%로 영업직과 사무관리직, 교육 안전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더위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4도, 진주 28도, 밀양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모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8도, 합천은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거제 25도, 창녕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양산의 한낮 기온은 28도, 김해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덥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